안녕하세요. 주식을 통계로 검증해보는 주식 통계 분석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난방 관련주가 정말 겨울이 되면 상승을 보이는지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난방주는 겨울에 실적이 피크를 찍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난방주는 겨울마다 비교적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난방 관련주는 총 3종목을 분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경동나비엔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실적이 겨울에 집중되는 종목 중에서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3종목을 골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난방주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종목이 정말로 겨울에 수혜를 받는 게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건 2019년 실적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1분기로 1, 2, 3월 실적 비중을 나타냅니다. 바로 옆 주황색 부분은 4분기로 10, 11월, 12월입니다. 대략 겨울을 11월 말부터 2월 중순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겨울이 속해 있는 1, 4분기에 실적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영상에 자료를 담지는 않았지만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예상 실적까지 모두 똑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틀림없이 겨울이라는 계절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맞습니다. 다음은 이 주식이 실제로 어느 달에 상승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월별 등락률 평균부터 보시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1월, 2월, 3월 여기까지가 1분기입니다. 표의 색은 계절별로 색을 칠해놨는데 계절별로 색을 칠하던 분기별로 색을 칠하던 어느 쪽이던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계절별로 색을 칠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분기와는 다르다는 점 조금 유의하면서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실적이 가장 좋았던 1분기에 가장 등락률 평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계절상으로는 겨울에 별로 등락률이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상승 확률을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다소 상승 확률이 낮고 대신에 바로 그 직전인 가을에 상승 확률이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 종목도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1분기와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 예상 실적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월별 등락률 평균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울 시즌에는 별로 좋지 못한 등락률을 보이네요. 상승 확률을 보아도 겨울에는 별로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나비엔을 보죠. 이 종목은 앞서 본 종목들과 다르게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본 종목들은 에너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겨울에 실제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만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라는 물건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등락률은 어떨까요? 이 종목은 매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등락률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유독 등락률이 낮은 구간이 보이죠? 마침 이 구간은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던 4분기네요. 겨울에는 약간 등락률이 나와주긴 하지만 다른 계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상승 확률을 보아도 봄과 여름에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가을과 겨울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결론이 보이죠? 계절 순환주가 어떠한 특정한 달에 실적이 집중된다고 해서 그 달의 주가가 더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다른 달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여름 테마주는 과연 어떨까요? 종목은 신일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름 수혜주 하면 에어컨 관련주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에어컨 관련주는 모두 공기청정기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봄과 겨울에도 수혜를 입어서 꼭 여름 테마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일전자도 관련 사업을 해서 이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의 70%가 선풍기에서 나오는 선풍기 전문 기업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다른 계절의 영향이 적은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2019년 매출을 보면 앞에서 본 종목들과 다르게 2, 3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실적이 더 큰 이유는 경동나비엔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름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선풍기를 선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가 상승은 어떨까요? 등락률과 월별 상승 확률을 확인해보면 2분기에는 그렇게 상승률이 나빠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달보다 특별히 높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굉장히 등락률이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상승 확률을 비교해봐도 여름에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여름에 진입하고 나서는 상승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주식이 어떤 계절에 크게 상승한다 같은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주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관련주, 감기 관련주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름에는 전력이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종목들이 그때 수혜를 받는 것과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그 계절에 정말로 주가가 상승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data.krx.co.kr인데요.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깊이 있는 통계, 그리고 투자 분석 정보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세 정보, 그리고 계절 효과를 클릭하시면은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월에 평균적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였고 상승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종목을 검색할 수 없고 기간이 최근 20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계절 수혜주가 실제로 그 계절에 상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하시기 전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계절 수혜주가 정말로 그 계절에 상승하는 것을 보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 난방주는 정말로 겨울에 상승하는가? 결론은 거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